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 테크닉을 이제 기초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제어기 설계하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드, 레그, 그리고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를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첫 단계로서 리드 컴펜세이터부터 디자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제어기 설계가 다 동일한데 간단한 제어기가 가장 좋은 제어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피드백 시스템이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주어졌을 때 플랜트가 이제 여러분이 제어하고 싶은 대상 플랜트고 그 앞에 위치에 보통 제어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제어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어기라는 게 우리가 PID 개념을 먼저 보면은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인테그랄 세 종류를 조합을 해서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K 하나만 있는 경우, 이 경우로 우리가 그냥 제어기 이름으로 따지면 프로포셔널 제어기, 비례 제어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펜세이션 개념에서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컴펜세이션 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을 하지 않은 단순히 개인 어저스트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만 그러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제어기에 피드백을 했을 때 내가 요구하는 성능을 그대로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잘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더 잘하길 원했으면은 그만큼 요구 조건을 더 타이트하게 제시하고 그거에 맞게 제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뭐 이제 단순한 일을 하는데 괜히 비싸게 제어기를 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컨셉이라면은 단순하게 개인 어저스트먼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제 제어기 설계하는데 먼저 위에서 주어진 이 플랜트의 보데 플롯을 그려봤어요. 한 예제입니다. 예시로 그려놨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전달함수 잘 집어넣어서 보대라는 명령 또는 여기서는 우리가 마진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매트랩 명령 중에서 마진하고 시스, 이거 시스는 앞에서 정의한 트랜스 펑션의 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보대 플롯하고 동일한데 두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즉 개인 마진하고 페이지 마진을 주기 때문에 사실 보대 플롯 그릴 거 없이 이 마진이라는 명령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 오픈룹 플랜트에 폴 제로가 어디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대 플롯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는 단순하게 K가 1일 경우에 즉 그러니까 오픈룹 플랜트만 놓고 여기가 1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유니티 게인. K가 1일 경우에 보대 플롯을 그려서 봤더니 일단은 개인 마진이 49dB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49dB. 그리고 페이지 마진은 33.3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온 주파수는 이 개인 마진하고 페이지 마진이 정의되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지 마진이 정의된 점, 요 점이 이제 페이지 마진 정의가 되는 점인데 우리가 요거를 개인 크로스오버라고 하고요. 크로스오버. 개인이 0dB를 넘어가는 0dB 위아래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페이지 마진이 정의된 요 부분은 아니 개인 마진이 정의된 요 부분은 우리가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죠. 즉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를 내려가는 또는 개인이 위에서는 개인이 0dB를 이제 위아래로 가르는 요 주파수에 이제 개인 마진하고 페이지 마진이 정의가 됐죠. 그래서 그 크기가 페이지 마진은 요만큼 그리고 개인 마진은 여기서 요만큼. 지금은 그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 개인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dB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49dB죠. 여기 숫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더 올려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스테빌리티는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더 올릴 수 있고 페이지 마진도 33.3dB니까 어떤 그 페이지 딜레이 시키는 필터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시스템에 그렇게 제어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단 그 한도가 33.3도라서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페이지 마진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고 얘기했냐면은, 페이지 마진하고 우리가 댐핑 레이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즉, 댐핑 레이쇼, 페이지 마진 요 두 개는 서로 간에 직접 비례 관계가 있는데, 그게 페이지 마진 나누기 100 정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댐핑 레이쇼, 클로즈 룹의 댐핑 레이쇼라고 어프록시메이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마진을 가지고 하면은 클로즈 룹의 댐핑 레이쇼가 0.33 정도 나오는 거죠. 클로즈드 룹에. 그러면 0.33 정도면 이게 어떤 값이냐? 사실 제일 좋은 그 댐핑 레이쇼 값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루트 2분의 1, 즉 0.707이 그 오버슛도 발생하지 않고 그 트랜지언트도 빨리 발생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아서 아무래도 오버슛이 커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현재 페이지 마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요구 조건이 뭐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현재에서 어떻게 이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그러니까 댐핑이 작아서 발생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 뭐 컴펜세이터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벌써 답을 하면은 조금 이른감이 있고, 지금은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먼저 게인을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게인을 바꾸면은 피드백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K가 바뀌면은 전체 그 방정식이 바뀌잖아요. 특성 방정식의 형태가. 그러므로 당연히 폴 위치도 바뀌는 거 당연하니까 K만 바꿔도 뭔가 바뀐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K를 바꾼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답은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 자, 목표가 뭘 해야 되냐면은 want to increase the 댐핑을 increase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현재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0.33 정도 나와서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끌어올리면 좋겠다. 그럼 댐핑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플롯을 잘 보시면은 페이지 플롯이 우하향으로 내려가죠. 0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약간 굴곡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하이 프리퀀시로 갔을 때 마이너스 270도로 간다. 그 얘기는 시스템에 폴이 뭐 3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 0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0이기 때문에 타입 0 시스템이고요. 3차 시스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페이지 마진은 33.3도인데 요거보다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페이지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페이지 마진은 요 마이너스 180도 라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 라인에서 요 위로 올라가는 요 만나는 점까지 높이, 요게 페이지 마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페이지 마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페이지 플롯이 만나는 점이, 그 점이 페이지 마진이다. 단 그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 있죠. 개인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 현재 요 지점에서 좀 올라갔잖아요. 굴곡이 위로 올라가서 디그리 마이너스 180도에서 더 멀어졌어요. 요 지점에서 값을 찾으면은 아무래도 요 값보다 요 값,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 B, 당연히 B가 A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이 더 커질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더 큰 부분이 여기 있죠. 요런 점 더 크죠. 여기는 거의 페이지 마진을 따져서 계산을 하면은 거의 150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페이지 마진이 큰 거다라고 해서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설계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뭐 일단은 여기서 페이지 마진을 정의하는 방법, 또는 두 번째는 여기서 정의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안 되는 점을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마진을 정의하겠다라고
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주파수에서 우리가 개인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픈 루프 플랜트가 이렇게 개인 플롯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크로스오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전체 플롯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죠. 즉 K 곱해지는 값을 작게 줄여가지고 아래로 끌어내리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은 뭐 대충 뭐 요렇게 뭐 이렇게 그려서 끌어내렸다. 요게 reduced gain, 게인을 줄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크로스오버가 발생하니까 페이지 마진이 150도의 페이지 마진을 가질 수 있다. 이걸로 보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해서 답을 낼 수도 있죠. 물론 그 라이즈 타임이나 이런 거에 답이 요건이 없으면 괜찮은, 이것도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오픈 루프 보데 플롯하고 클로즈 룹의 그 보데 플롯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요렇게 이 첫 번째 케이스로 내려오는 요 그래프가 실제 이걸 가지고 줄여진 개인으로 클로즈를 구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밴드위스가 굉장히 낮아져요. 요만큼이 거의 대략적인 밴드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대략 0.00 뭐 1 정도 되겠다. 뭐 잘 모르겠어요. 0.002 정도 되겠네요. 2 라디안 퍼 섹. 굉장히 느린 밴드위스를 가진 시스템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밴드위스는 결국 라이즈 타임, 속도에 관계된 그 정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응이 느려서 출렁출렁 하염없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트랜지언트가 오버슛이 발생 안 하지만 약간이라도 오버슛이 발생하면은 아주 느리게 세틀링이 굉장히 느린 시간대가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설계에 그거로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작게 하면은 안전하게 천천히 제어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성능을 위해서는.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게 너무 느려서 이거는 안 돼. 이거 더 빠르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해당되는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솔루션은 하나 남았죠. 두 번째. 뭐 결국 이걸 끌고 가는 건데, 요 두 번째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마진보다 요 놈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의 페이지 마진이 더 생겼죠. 그래가지고 내가 요 지점에서 페이지 마진이 정의하고 싶다. 요 높이가 페이지 마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위치 주파수에서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 있잖아요. 개인 크로스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요 차이가 생기죠. 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가 0dB 라인이니까 현재 이 주파수, 여기 설정된 주파수에서 개인 플롯을 보면은 0dB보다 아래에 있어서 개인이 작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 페이지 마진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거 반대로 개인을 증가시켜서 이 플롯 자체가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뭐 요런 그래프가 되게 여기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서 요렇게 되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요렇게 그린 그림이 요 그림 얘 인크리스트 개인을 증가시켰을 때 요렇게 개인 플롯이 바뀌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지금 뭘 했냐면은 개인 플롯만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게 개인을 줄였을 때 이렇게 아래로 가고 개인을 늘렸을 때 위로 가고, 페이지 플롯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개인만 바꾸는 것은 페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드 플롯 그릴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개인, 어떤 일정한 실수값 개인은 페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상 0도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래서 개인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그나마 처음에 33.3도였던 페이지 마진을 여기서 좀 더 증가해서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뭐 9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략 한 60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이 그림을 잘 보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게인 어저스트먼트를 통해서 단순하게 K 값만 결정하는 게 그게 설계입니다. 그렇게 설계하면은 이 설계에서 요구 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에 대해 실제 그 경우를 좀 비교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경우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 오픈 플랜트의 그 페이지 마진, 게인 마진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49dB, 33.3도의 어떤 그 페이지 마진을 가진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요 점을 대충 요 점을 좀 올라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페이지 마진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인을 증가시켰다. 게인 인크리스드. 그래서 K를 곱해서 플롯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대중으로 한 건데 지금 현재 K 값이 얼마이냐 이거는 뭐 이 경우의 예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떤 값이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요 점에서 게인 크로스오버가 발생을 하고요. 게인 크로스오버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 아까보다 더 높은 페이지 마진이 얻어졌습니다. 그 값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52.8도의 페이지 마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게인 마진은 역시 좀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페이지 플롯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때 게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게인 요점은 항상 동일하죠. 페이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동일한데 앞에 거랑 동일하지만 그때 그 주파수 그 매그니튜드가 게인 플롯 자체가 쉬프트 됐기 때문에 요 각도가 줄었죠. 요 간격이. 그러니까 요거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게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게인 마진 줄어들고 여기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주파수는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바로 게인 어저스트먼트를 통한 언컴펜세이션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그림에 조금 더 요 설명을 한 게 뭐냐면은 페이지가 어떤 플롯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대 플롯 지나가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내가 요구하는 이 값도가 요게 required 페이지 마진이었다. 내가 원하는 페이지 마진. 다시 말해서 댐핑이 되겠죠. 클로즈 룹의 댐핑하고 페이지 마진하고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 댐핑이 있을 때 이만큼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그 위에 게인 플롯을 봤더니 0dB보다 작았어요. 그때 그러면 요만큼 0dB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올려주는 크기가 바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게인 값이다. 그래서 설계가 끝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 당연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모터 컨트롤러 코드 짜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뭐 이제 잘 되는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국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임플리멘트하고 검증하는 모 단계에 이제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게 사실 제어라는 관점에서 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자회로일 수도 있고 기계 시스템일 수도 있고 화학 시스템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해보는 거죠. 제어기 설계부터 구현까지. 그래서 턴 프로젝트 잔소리 같지만 끝까지 손 놓지 말고 잘 해보시고 이론 쪽에서 배운 거를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게인 컴펜세이션, 즉 게인 어저스트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 example 11.1번 문제고요. 모터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모터 위치 제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 전달 함수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싱글 폴 S 플러스 36분의 1 이 이제 플랜트고 요 앞에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뭐 전달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 바꿔주죠. 여러분 지금 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앞에 프리 앰플리파이어, 즉 파워 앰플리파이어 앞에 주는 프리 앰플리파이어 게인 값,
K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은 간단합니다. 대략 9.5%의 오버슛을 가져야겠다. 스텝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설계를 진행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스템 디피니션을 해야겠죠. 이렇게 매트랩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디피니션은 전체 전달 함수가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폼이죠. K하고 요 뒤에 나머지 모여 있는 그걸 GS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구성하는 형태고요. 네거티브 피드백. 그렇게 했을 때 전달 함수라는 것은 결국 이 포워드 패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S에 S 플러스 36, S 플러스 100 분의 전체 100이 이제 플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매트릭 커맨드에서 시스템을 0p 폴 k, 그러니까 jpk라는 명령이 있어서 그 안에 요 이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넣어주면은 시스템이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제로가 없기 때문에 대괄호 꺽쇠 2개를 나란히 붙여졌고요. 그리고 폴 3개, 원점,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00, 그리고 개인이 100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오픈루프 보드 플롯을 그려보자. 과연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이대로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체크 마진스 앤 밴드위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마진하고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그래서 우리는 보드 플롯은 뭐 사실 마진을 그리면 같은 결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보드에는 제끼고 바로 마진 플롯을 보고 우리가 이 특성을, 피드백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마진이라는 명령을 썼을 때, 여기 있는 마진 명령을 썼을 때 그려진 그래프고요. 바로 모든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현재 개인 마진이 73.8dB, 그리고 페이지 마진이 89.9°. 그래서 각각의 그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정의되는 위치는 여기 페이지 마진이 여기죠. 여기가 페이지 마진, 여기가 페이지 마진, 그리고 이만큼이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봤을 때 일단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왜? 개인 마진도 양수, 개인 마진도 양수고 페이지 마진도 양수기 때문에 클로즈 룹을 했을 때 얘는 스테이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페이지 마진, 개인 크로스오버하는 요 부분이 지나치게 낮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is low, 낮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개인 마진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더 증가시켜도 괜찮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마진을 봤더니 일단은 클로즈 룹이 스테이블 하고 뭐 다 좋은데 밴드위스가 좀 낮은 게 한계고, 그리고 규격 9.5%의 오버슛, 뭐 요거는 충분히 만족을 시키겠죠. 현재 페이지 마진이 거의 90도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슛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알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요 밴드위스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개선을 하겠다. 사실 이 요구 규격에 피크 타임이나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9.5% 오버슛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끝내도 돼요. 그냥 개인은 1이다. 요게 이제 개인이 1일 때 플롯인 거죠. 사실 그냥 시스템을 플롯한 거기 때문에 보드 플롯.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증가시키면서 요 페이지 마진을 확보해서 9.5%의 오버슛을 만족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 Analyze the Specification에서 보면은 우리가 퍼센트 오버슛, 얘가 9.5%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버슛은 뭐의 함수다 라고 했을 때 댐핑 레이쇼의 함수였고요. 9.5%의 오버슛이 나오게 하려면 댐핑 레이쇼가 이전에 나왔던 뭐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걸 봐도 되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은 값이 대충 있어요. 그래서 대략 0.6 정도의 댐핑 레이쇼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미넌트 폴의 이제 댐핑 레이셔고요.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페이지 마진을 그냥 대략 60도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고요. 정확하게 그 관계식 있죠. 관계식을 통해서 책에는 뭐 59.2도라고 우리가 그 노트필기에 내 있는데 뭐 60도나 59.2도나 0.8도 차이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60도로 이제 페이지 마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만큼 게인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플롯을 그린 다음에 아까 마진 플롯을 그린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요점 그 그래프 상에 요 점을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하나 뜨면서 요 점의 정보를 계산을 안 해도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마진이 대략 60도이기 때문에 60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페이지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요만큼이 페이지 마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60도라는 얘기죠. 그때 주파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정확하게 120, 마이너스 120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이게 레졸루션이 있어가지고 대략 근처 값 마이너스 119도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때 주파수가 13.7 라디안 퍼 섹 정도 나왔죠. 그래서 같은 그 주파수에 13.7 라디안 퍼 섹 주파수에 요렇게 됐을 때 요때 게인 값을 게인 플롯을 통해서 다시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서 봤더니 이때 게인이 마이너스 54.6 데시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 54.6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Increase the gain by 54.6 데시벨만큼 증가시키면 되겠다. 그러면은 왜 되냐? 요 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게인 증가시키면 전체가 쉬프트 되기 때문에 요 점이 요로 가겠죠. 0데시벨까지 정확하게. 그러면은 게인 크로스오버, 그럼 요게 뉴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 마진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6번째 단계 pick a gain crossover frequency 찾았고요. 그 다음에 게인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54.6 데시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게인 값이라는 것은 K는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데시벨은 10에 20분의 54.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했더니 K 값이 대략 537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트 필기에 나온 값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의 차이는 이 주파수나 게인 증가되는 그 값 때문에 차이 나는 거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 강의에서는 요 537이라는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단계 게인 값 계산했고요. 마지막에 클로즈 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오버슛을 9.5% 만족시키고 그리고 뭐 충분히 밴드위스가 빨라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이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클로즈 룹을 구성하려면은 새로운 전달함수 개체 이름 CSys라고 했고요. 피드백 인터커넥션 방식, 그러니까 매트릭 내부 명령어입니다. 피드백하고 위에서 개인한 K 값 곱하기 sys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K 값 곱한 전달함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그 포워드 패스가 있고 요것은 1이라는 것은 유니티 피드백을 가정을 해서 요게 피드백 패스에 있는 어떤 전달함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피드백 패스에 있는 값은 1이 된다. 전달함수는 1. 요렇게 하고 이제 스텝 인풋을 가해서 플롯을 보면 되죠. 스텝 CSys라고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고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롯이 이 마지막 스텝 CSys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지금 보면은 당연히 0에서 초기치 0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스텝으로 올라가죠. 대략 피크 타임이 0.191초. 요게 피크 타임.
피크 타임이 이 정도 되니까 세틀링 타임도 뭐 0.3초.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뭐 괜찮다. 처음에 아까 했던 그 값 상태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버슛이 앰플리튜드가 이때 1.07이니까 요만큼의 오버슛이잖아요. 그래서 7% 정도의 오버슛이 나왔다. 그래서 9.5% 오버슛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박수 딱딱 치고 이제 설계 잘 끝났다, 검증도 했다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 간단한 예제에 대한 예제 문제고요. 여러분 텀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코드를 짜가지고 실제 제어를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설계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이 시스템 아까 계산한 시스템의 그 다른 방식, 우리 루트로코스 배웠잖아요. 루트로코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루트로코스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폴이 3개가 있죠. 원점에 있는 폴, 그리고 마이너스 36이 하나, 마이너스 100이 하나. 그래서 루트로코스 그림은 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 시작한 브랜치는 이렇게 움직여서 브레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게인을 증가시킬 때 커지죠. 그래서 너무 게인을 키우면은 언스테이블해지기 때문에 요 오른쪽 RHP가 언스테이블 영역이라서 그 적당한 게인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값이 요것도 이제 대충 찍은 값입니다. 557. 그때 폴하고 댐핑, 뭐 오버슛 다 나오죠. 그래서 요런 값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계가 잘 돼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설계가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경험적으로 루트로코스 잘 그리는 사람, 보데플로 잘 그리는 사람이 탁탁 설계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매트랩에서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거기 나온 결과를 나왔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디자인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값들을 보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토픽인 리드 컴펜세이션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PD 제어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말하는 이 전달 함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PD 제어기라는 것은 제어기 형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로가 하나 있는 형태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결국 K 더하기 KTDS 이런 식으로 요 놈이 프로포셔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데리버티브죠.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제어기하고 비례 제어기 합쳐서 비례 미분 제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달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전달함수니까 저걸 그려줄 수가 있죠. 보데플롯. 그래서 보데플롯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가로축 오메가, 세로축이 매그니튜드, C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아래는 페이지 플롯이 나와 있겠죠. CJ 오메가. 그러면은 제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시작하는 매그니튜드 어느 값인지 모르겠지만 DC에서는 여기가 이제 20 로그 K가 되겠죠. 밑수가 10이고. 그래서 여기서 플랫하다가 어느 주파수에서 그 주파수가 뭐냐면은 오메가가 TD분의 1이라는 주파수에서 코너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코너가 생기고 매그니튜드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올라가는 형태의 어심토트 라인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플롯을 보면은 페이지 플롯도 마찬가지로 여기 코너 프리퀀시 앞뒤로 우리가 대략 10분의 1배, 그러니까 0.1의 오메가, 여기는 10배의 오메가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시작은 0도에서 시작을 하겠죠. 0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점이 10오메가 10배 정도의 코너 프리퀀시에서 얼마로 끝나냐면은
여기가 이제 90도 정도 되는 대로 올라가겠죠. 페이지 폴 하나가 제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는 이렇게 올라가서 코너에서 여기가 얼마를 통과하냐면 45도를 통과하는 형태의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PD 제어기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 K 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플랫하고 하이 프리퀀시로 올라갈 때 게인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주파수 높아질수록 게인이 증가한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모 게인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게인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높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보대 플롯은 게인 플롯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롤오프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롤오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PD 제어기를 추가함으로써 요 부분이 마침 요 영역에 겹치게 되면은 롤오프를 하는 가다가 여기 있으니까 덜 내려가서 뭐 요렇게 내려가서 결국에 요만큼의 게인 하이어 게인 크로스오버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올라가니까 원래는 내려가는 전달함수에서 올라가는 놈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좀 늦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좀 달라지게. 그래가지고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하이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높은 밴드위스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0dB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0dB보다 낮은 부분은 이제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로 하면 또 동일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픈 루프가 0dB보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클로즈 룹에서 플랫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하이어 게인 크로스오버는 밴드위스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게인만 키우면은 뭐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이 PD 제어기의 게인이 크다라는 얘기는 노이즈에 민감하게 됩니다. less noise immunit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PD 제어기는 결국 미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 메저먼트가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레퍼런스 값을 빼서 에러를 계산해서 그걸 미분으로 하는데, 센서 메저먼트는 보통 노이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텀 프로젝트 하면서 알겠지만 노이즈 한 놈을 미분으로 하면은 더 노이즈가 커진다고 배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PD 제어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인 크로스오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페이지 리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요만큼이 원래는 이 플롯을 넣지 않고 이 전달함수를 클로즈 룹에 넣지 않고 하면은 그냥 가죠. 근데 하이 프리퀀시에서 이만큼의 페이지 인크리스, 페이지 리드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관심 영역이 되는 거죠. 관심, region of interest. 요 부분을 활용해서 제어기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리드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리드가 왜 좋냐? 페이지 마진이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페이지 플롯에 우리가 원래 있는 페이지 플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페이지 리드가 생기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놈 요만큼이 생겨서 요만큼이 이제 페이지 리드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페이지 마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PD 제어기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D 제어기로 충분한데 뭐 리드 컴펜세이터를 복잡하게 하느냐?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뭐 앞서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일단 소자가 단순한 수동 소자로 구성할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PD 제어기보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드 컴펜세이터의 형태는 여기 위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컴펜세이터 게인 K 값하고 폴 하나, 제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루트로커스 할 때는 그 보대 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 좀 이렇게 다른 형태였는데, 사실 여기서는 보대 폼 형태로 이제 컴펜세이터 폼을 주어졌고요. 폴 하나, 제로 하나는 동일하고 알파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1보다 작은 범위가 돼야지만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폴 제로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라는 거고요. 변수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는 t라는 타임 컨스턴트 값하고 알파 값 두 개를 결정하는 게 설계의 주안점이 됩니다. 물론 k 값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어진 리드 컴펜세이터의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 그러니까 요 리드 컴펜세이터 자체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보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인 플롯을 먼저 보면은 로우 프리퀀시에서 플랫하다가 이제 20dB per decade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플러스 20dB per decade.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주파수가 알파 t분의 1이라는 주파수를 지나게 되면은 여기 제로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있어서 꺾이게 됩니다. 꺾여가지고 다시 플랫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원래 PD 제어기였다고 하면은 PD 제어기랑 다르게 리드 컴펜세이터는 이 제로의 존재로 인해서 어느 주파수가 지나면은 더 이상 매그니튜드가 올라가지 않고 플랫하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코너가 있어서. 그 말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마구 증가하는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만 게인을 증가시키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페이지 마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데, PD와 다르게 하이 프리퀀시에서 플랫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이 뭐냐? 장점이 하이 프리퀀시가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의 강건한, 그러니까 게인이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이상의 더 증폭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리드 컴펜세이터의 장점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말처럼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바이어 제로, 여기 제로가 있다는 거죠. 요 놈이 요게 제로가 됩니다. 제로의 존재로 인해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더 이상 증폭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주로 이제 사용하고 싶은 리드 컴펜세이터는 말 그대로 리드이기 때문에 페이지 리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페이지 리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리드를 여전히 이게 이 리드 컴펜세이터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값이 Pmax라는 값. 그 Pmax가 어디냐? 이 리드 컴펜세이터의 그 페이지 플롯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앞서 있는 요 놈이 처음에 나오는 폴이죠. 폴의 주파수가 t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로의 주파수가 알파 t분의 1이기 때문에 폴 제로가 먼저 낮은 주파수에서 폴이 나오고 높은 주파수에서 제로가 나오죠. 그러면은 페이지 플롯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이 사각형 박스를 그리면은 요 사이의 중간점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려도 내려오는, 결국 이만큼의 Pmax, 요게 Pmax가 되는 거죠. 최대 얻을 수 있는 페이지 리드 앵글.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폴 제로 간격을 더 벌려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폴 제로 B가 좀 크다. 그러면은 리드 컴펜세이터의 페이지 플롯이 0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면은 폴이 대략 요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에서 제로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올라가는 그 정도가
조금 요 코너에서는 당연히 45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페이지 리드를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요게 이제 와이더 폴 제로 그 배치 로케이션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페이지 리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그 루트로커스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폴 제로 B를 크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대략 7 정도 밖에 안 된다. 왜냐면은 소자가 불안정해지고 소자의 오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하고요. 어쨌든 그 얻을 수 있는 그 페이지 리드 앵글이 요 중간 주파수, 요 중간이라는 게 폴 제로 사이 주파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메가 맥스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에서 Pmax라는 좀 페이지 리드 앵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파라메타가 뭐가 있냐면은, 리드 컴펜세이터의 파라메터는 알파 값, 타임 콘스턴트 T, 그리고 K 값, 요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파라메터, 디자인하기 위한 파라메터는 뭐가 있냐면은 페이지 리드 앵글,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페이지 리드 앵글이 우리가 디자인 파라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 페이지 리드 앵글을 뭐 Pmax라고 하지 말고 그냥 P라고 합시다. max는 최대 값이고, 요 값이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요것은 왜 페이지 리드 앵글이 나오냐면은 설계 과정에서 전체 디자인 스펙이 있고 거기서 뭐 페이지 마진 얼마 돼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값이죠. 이게 나와서 P 값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알파, T, K 값 등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중요해야 되겠죠. 어떤 하나를 알 때 다른 하나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 관계를 원래 노트에는 자세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펜세이터, 리드 컴펜세이터의 프리퀀시 플롯의 페이지 앵글 값은 J, T, 오메가 플러스 1 빼기 J, 알파, T, 오메가 플러스 1, 요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여기 있는 리드 컴펜세이터 분모 분자에 있던 식이고요. 결국 요 놈은 우리가 탄젠트, 아크 탄젠트 형태로 T, 오메가 빼기 아크 탄젠트 알파, T, 오메가 요렇게 해서 페이지 플롯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Pmax라는, 과연 이렇게 폴 제로를 배치를 했을 때, 알파나 T에 따라서 폴 제로를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페이지 리드 앵글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알고 싶은 거죠. 이 값은 결국에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자세한 건 노트를 참고하시고요. Pmax라는 것은 이 페이지 플롯에서 봤을 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때 발생할 때 기울기가 슬로프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d 오메가 분의 d c j 오메가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식이죠. 그걸 미분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요게 0이 되는 점을 찾는, 그때 오메가가 바로 오메가 맥스가 된다. 즉 그 최대 페이지 앵글을 얻을 수 있는 주파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산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노트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미분을 해서 기울기 0이 되는 점 찾았더니, 그때 주파수가 뭐가 되느냐, 오메가 맥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T하고 알파에 의해서 결정되는 T 루트 알파분의 1 이란 주파수에서 이 최대 페이지가 얻어진다. 그러면은 이때 페이지 앵글이 얼마냐? 그런 것은 요거 C, J의 오메가 맥스 값을 대입을 해보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Pmax라고 정의를 하고, 이 값을 여기 있는 그 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이 탄젠트 Pmax라는 값은 2분의 1에 루트 알파분의 1 빼기 루트 알파라는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노트에. 그래서 Pmax라는 값은
결국에 오메가 맥스에서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온 값인데 알파에 대한 함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탄젠트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이것을 변형을 해서 사인 Pmax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라는 조금 더 간편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식이죠. 그래서 알파하고 Pmax의 관계는 이 두 번째 식 요거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여전히 불편해요. 왜냐? 자, 이거는 알파가 주어지면은 Pmax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트 설계할 때 Pmax가 먼저 주어지고, 그러니까 요구되는 최대 페이지 리드 앵글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 알파 값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식을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바꾼 식이고요. 뭐 Pmax라는 값이 주어지면은 1 플러스 sin Pmax 분의 1 마이너스 sin Pmax 해서 그 알파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그 파라메타 알파 TK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파라메타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 파라메타가 이제 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리드 앵글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뭘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식으로부터 세 번째 식, 여기 3번식, 2번식, 1번식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결정하냐면 알파 값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결정하면은 t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값이 결정되면은 이퀘이션 1번식으로부터 우리가 오메가 맥스 하고 t 값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오메가 맥스와 t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결국에 이 주파수, 개인 크로스오버 하기 위한 그 위치의 주파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 대략 오메가 맥스가 결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with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디자인, 이 디자인을 통해서 오메가 맥스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면 t가 결정되는, 그러고 마지막으로 전체 k 값은 뭐 그 비슷하게 개인 어저스트 하는 걸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리드 컴펜세이터에서 개인 값은 따로 빼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설계하고 개인 어저스트먼트 하는 식으로 먼저 컴펜세이션 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주파수 형태를 좀 바꾸는 형태만 설계를 해서 우리가 알파하고 t만 결정해줘도 일단은 된다 라는 식으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노트 필기를 참고하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식, 여기서 중요한 식이 결국에 1번식하고 3번식이 되는데 요것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이 리드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거와 동일한 플랜트 그 시스템 제어이고요. 그래서 디자인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은 오버슛이 20%, 그리고 KV, 그러니까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가 40이라는 얘기죠. 얘는 이미 이 시스템 전체가 타입 1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테그레이터가 있어가지고 타입 1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에러가 그러니까 벨로시티 에러가 40, 컨스탄트 40이 돼야 되고 피크 타임이 0.1초 정도 돼야겠다라는 스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죠? 먼저 스펙을 어널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오버슛이 나와죠. 20% 오버슛이니까 오버슛 퍼센트 오버슛이 20%다. 얘는 댐핑 레이저가 0.456 정도 나오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 타임 나왔죠. 0.1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앞서 배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위에 제타를 계산했기 때문에 0.1 이거 파이 해서 상수니까 오메가 n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n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계산하느냐면은 오메가 밴드위스랑 오메가랑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계산을 했더니 얘가 대략 46.6 라디안 퍼섹 정도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KV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을 보면은 set the low frequency gain 이라고 나왔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터 폼 자체를 리드 컴펜세이터로 해서 앞서 나왔던 얘기는 알파 TS 플러스 1분의 TS 플러스 1에서 폴 제로 있는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설계해야 될 파라미터는 3개라고 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서 얘를 먼저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컴펜세이터 파트만 따로 설계하는 거죠. 결국 컴펜세이터 파트는 폴 제로 비율을 결정해 주는 거고 요게 보데 폼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돼 있는 거죠. DC 게인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게인 따로 계산해도 그렇게 형태가 많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된 이 게인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그게 오느냐라고 하냐면은 이 KV 값입니다. KV 값. KV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이전 강의에서 봤지만, 결국 이 인테그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그 보데 플롯, 매그니튜드 플롯이 시작 DC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도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폴 제로 위치에 따라서 이게 꺾이고 코너가 있는데, 이제 KV는 뭐였냐면은 만약에 이게 중간에 꺾여서 뭐 이렇게 꺾이고 뭐 또 꺾이고 이렇게 가도 KV 값이라는 것은 요걸 이렇게 연장을 해서 어심토트 라인을 연장해서 여기 0데시벨을 만나는 요때 주파수가 KV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K 값, 그러니까 set the low frequency gain을 설정하기 전에 K 값을 1로 가정하고 K를 1로 가정하고 보데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K가 1일 때 보데 플롯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게인 마진 73.8dB, 페이지 마진 90도. 이 자체로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 스테이블 하니까. 근데 문제가, 자, 페이지 마진을 정의하는 주파수가 0.0278 라디안 퍼섹 정도 된다고 했죠. 요 부분이 페이지 마진이 정의되는데, 페이지 마진이 대략 90도 정도 정의가 되는데, 0dB보다 큰 점이 주파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클로즈 룹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K는 1로 정의하면은 밴드위스가 46.6 라디안 퍼섹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요 정도 되면은 밴드위스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좀 증가시켜서 얘를 일단 끌어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게인을 어저스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하게 되면은 페이지 리드가 부족하면은 그때 이제 컴펜세이터를 집어넣는데 얼만큼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 규격이 여기 나와 있죠. KV가 40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KV 값이 어떻게 될까요? KV 값이라는 것은 이 로우 프리퀀시 어심토트 라인 마이너스 20dB per 디케이드 내려오는 점이 0dB 만나는 점이니까 사실 여기가 KV 값이 되는 거예요. 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중간에 폴 제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KV, 현재 KV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0.02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40보다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게인 값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여기가 4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0 라디안 퍼섹 정도 되는 위치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10, 여기가 100, 그러니까 40이면은 20, 30, 40 정도. 대략 요쯤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니까 요쯤까지 여기가 KV 값 40이 되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 플롯의 어심토트 라인이 끌어올려져야 되니까 그 그래프 관계식을 이걸 좀 그리기가 어렵는데 요거를 평행하게 요렇게
이렇게 평행을 그렸을 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게 요만큼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올라가야 되는 값이 K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답은 일단 1440으로 계산을 했는데, 요건 간단한 그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삼각함수라고도 하긴 뭐하고, 기울기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1440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가로축의 오메가, 세로축이 이제 뭐 개인이죠? j 오메가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데시벨, 여기가 0데시벨이었고요. 처음에 0데시벨이 여기가 대략 0.0278 정도 됐고요. 여기가 40 정도 되는 부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40에 여기서 원래는 0데시벨이 여기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40에서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립시다. 이쁘지가 않다. 40 정도에서 이 통과해서 기울기가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요만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삼각형 그 형태를, 자, 여기서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 요 밑변 기울기는 요게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겠죠. 이거 직각이니까 여기서 요 높이가 K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나와 있고 가로축 중분이 나와 있죠. 그럼 세로축 중분 당연히 계산되니까 노트에 참고해서 계산하면은 K 값이 대략적으로 1440 정도 나오면 됩니다. 물론 노트에 있는 값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가로 요쭉 이 주파수 0.0278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큰 값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이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로 프리퀀시 게인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이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스텝은 그러면 이제 로 프리퀀시 게인을 포함한 보데 플롯을 통해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플롯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K가 1440을 적용한 이제 보데 플롯이죠. 그래서 오픈루프 플랜트에 대한 보데 플롯이 되는데, 마진을 봤더니 값이 개인 마진이 10데시벨, 10.6데시벨, 그리고 페이지 마진이 34.1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 크로스오버랑 페이지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이미 나와 있어서 여기 표시는 안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개인 마진은 나중에 놔두더라도 페이지 마진을 보니까 34도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디자인 스펙을 분석했을 때 요구되는 댐핑이 얼마였냐면은 0.456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0.456이면은 페이지 마진이 얼마가 필요하냐? 대략적으로 그냥 45.6도 이렇게 봐도 되고요. 노트에는 48.1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비슷하다고 보고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트에 있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페이지 마진이 얼마냐? 페이지 마진이 48.1도가 필요해요. 48.1도. 그런데 현재 페이지 마진이 34.1도죠. 얘는 34.1도가 현재 상태인데 얘는 작아요. 그러면은 요구 조건을 만족 안 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페이지 마진을 증가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페이지 마진이 필요하니까 페이지 리드 앵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리드 컴펜세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자라는 게 설계 방향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얼만큼의 페이지 리드가 필요하냐? 그러면 얼만큼의 페이지 리드가 필요해지느냐? 이게 질문이 되겠죠. 현재 48.1도가 요구되는 값이고 현재 34.1도니까 그 차이만큼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Pmax라는 게 내가 요구되는 페이지 리드 앵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구되는 값 48.1도 빼기 현재 값 34.1도 라고 하면은 되는데, 여기다가 야 혹시 모르니까 여유를 더 두자, 10도의 여유를 추가로 엑스트라로
추가해서 페이지 마진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24.1도가 내가 요구되는 페이지 리드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리드 컴펜세이터를 사용하기로 했고, 그 페이지 리드 앵글이 Pmax가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앞에서 계산했을 때 Pmax가 대략 24.1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리드 컴펜세이터 폴 제로 레이셔 설계한다는 게 뭐냐면은 Pmax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했던 sin Pmax 하고 알파의 관계식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알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 중에 두 개, 알파는 1 플러스 sin Pmax 분의 1 마이너스 sin Pmax라는 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24.1도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 값이 계산이 되죠. 0.42 정도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42면은 우리가 충분히 폴제로 레이셔로 봤을 때 7배 그보다 훨씬 그 사이 범위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괜찮은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리드 컴펜세이터의 개인 값이 페이지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 값을 봐도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다시 꺾이는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 중간 주파수 오메가 맥스에서 어느 정도 원래 생각하는 개인보다 컴펜세이션 하기 전 개인보다 약간 증가된 개인이 발생해요. 이 개인 증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만큼 개인이 증가할 거냐? 그래서 6번째 스텝에서 봐야 될 게 뭘 찾냐면은 컴펜세이터 자체의 오메가 맥스라는 주파수, 그러니까 최대 페이지 마진이 생기는 부분의 매그니튜드를 계산해 보는 거죠. 요 값은 앞서 유도하는 식을 보면은 루트 알파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결정되면은 요 값이 얼마로 결정됐냐면은 대략 3.76 데시벨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알파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3.76 데시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를 붙일 거니까 원래 개인 플롯에 리드 컴펜세이터에 증가된 개인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페이지도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원래 있는 플랜트에 주파수를 오메가 맥스라는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데 7번째 스텝에서 오메가 맥스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개인 증가분을 고려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3.76 데시벨.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로우 프리퀀시 개인 추가된 보대 플롯, 마진 플롯을 다시 보고 어느 지점에 오메가 맥스를 찾아야 될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그 그래프인데요. 현재 내가 증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리드 컴펜세이터에서 증가되는 개인 증가분이 3.76 데시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오픈 루프, 그러니까 리드 컴펜세이터를 추가하기 전 오픈 루프 플랜트의 개인 플롯을 봐서 거기에 마그니튜드가 마이너스 3.76 데시벨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 개인 리드 컴펜세이터를 추가하면 3.76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3.76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 리드 컴펜세이터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점이 뭐가 되냐면 두 개 더해서 0데시벨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점에서 최대 그 페이지 마진이 얻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3.76 데시벨을 고려해서 이 점을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찾아지냐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프리퀀시가 38.9 라디안 퍼 섹 정도 되죠. 노트에는 39로 했습니다. 대충. 그래서 이 주파수가 오메가 맥스가 그래서 38.9가 되는 거예요. 라디안 퍼 섹 정도. 왜? 리드 컴펜세이터에서 증가되는 개인을 미리 고려해가지고 오픈 루프 플랜트의 그 리드 컴펜세이터 증가분만큼 아래에 있는 부분의 주파수를 찾아서 그게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0데시벨이 돼가지고 그 개인 크로스오버가 된 다음에 페이지 마진을 정의할 수 있게. 그 페이지 마진이 그때 마이너스 159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현재는 이게 여기서 페이지 마진이 현재 얼마냐? 대략 21도 정도 나오는 거 아까 계산한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부족하고 리드 컴펜세이터 추가해서 개인이 증가되는 거 고려해서 주파수를 찾았다라는 게 7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8번째 단계에서 주파수 오메가 맥스 찾았고 알파 찾았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은 8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알파 알고 그 다음에 오메가 맥스를 알죠.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t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t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은 오메가 맥스는 t 루트 알파분의 1이라는 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t가 뭐 0.03956 정도 나왔다. 노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 CS가 0.0166 S 플러스 1분의 0.03956 S 플러스 1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t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계산한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터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오픈 루프 플랜트 전체에 이 컴펜세이터를 추가해서 클로즈 룹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계산한 K 값은 1440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리드 컴펜세이터에서는 얘가 DC 게인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게인 어저스먼트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매트릭 커맨드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봐서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룹을 스텝 레스폰스에 대해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이걸 보니까 일단은 오버슛이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였죠. 약간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스테디가 1인데 1.2보다 약간 넘어갔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오케이라고 넘어갑시다. 뭐 이 다음에는 더 약간 리드가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하면은 리드 컴펜세이터에서 아까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서 이걸 1.2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오케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죠? 우리가 요구 조건이 KV가 있었고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 그리고 피크 타임이 있었죠. 피크 타임이 뭐였냐면은 0.1초 이내였기 때문에 지금 요 피크 타임 보니까 0.1초 이내 들어오죠. 그래서 두 개의 요구 조건을 만족했고요. 그리고 KV 값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램프 입력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램프 입력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스텝이라는 게 여기서 이 스텝은 스텝 레스폰스를 의미하고요. 그 밑에 LSIM이라고 명령을 써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입력 신호에 대한 레스폰스를 그리는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LSIM하고 가로 안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인풋,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주고 싶은 입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임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수행하죠. 현재 보면 인풋하고 타임 벡터가 같은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벡터 어레이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타임 벡터가 같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요 인풋은 램프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기울기가 1로 올라가니까.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아웃풋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매트랩에서 해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LSIM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당연히 요 파란색이 레스폰스고, 요 회색이 레퍼런스 입력이 되겠죠. 레퍼런스 입력이고, 파란색이 램프 입력에 대한 아웃풋 레스폰스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에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러가 요만큼 에러인데, 스테디 에러, 대략 크기가 0.3 하고 요 정도 되니까 0.27 정도, 0.3 차이니까 0.03 정도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생기죠. 자, 주어진 규격에서 KV가 40이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40일 때 스테디 에러는 KV분의 1, 40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0.025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거와 비교해보면 스테디 에러가 더 크게 보이고 있는데, 요것은 제가 여기서 점을 찍을 때 대충 찍었잖아요. 눈대중으로. 그래서 나오는 오차로 보고 얘도 오케이, 규격을 만족한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구 조건, 오버슛,
그리고 스테디 에러, KV 값, 그리고 피크 타임 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놈이 최종 컴펜세이터로 우리가 설계가 됐고요. 이걸 이제 코드로 구현해서 실제 모터로 돌리면 약간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땐 또 이제 약간의 튜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드 컴펜세이터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텐데, 그럴 경우는 다시 강의 돌려보기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몇 가지 스텝, 키 스텝이 있어요. 거기만 잘 넘어가면은 확 이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래서 두 가지, 게인 어저스트먼트, 언컴펜세이션에 대한 설계 방법, 그리고 리드 컴펜세이션에 대한 설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게인 어저스트먼트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설계하는 방법이죠. 그냥 그걸로 충분히 요구 조건 만족하면 끝이라는 상태고, 그 페이지 플롯이 그 게인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설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에서는 게인을 인크리스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 컴펜세이터에서는 PD 제어기의 다른 형태라고 했고, 수동 소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는 PD 제어기보다 하이 프리퀀시의 게인을 증가분을 감쇄시켜 주기 때문에, 더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에 좀 강건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 페이지 리드 폭이 PD 제어기보다는 좀 작아요. 왜냐면은 폴 제로를 배치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올라가다 내려오는 그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PD 제어기보다는 약간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 조건에 충분히 만족한다면은 안 쓸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션을 그렇게 사용했고요. 결국에 리드 컴펜세이터에 설계해야 되는 부분, 파라미터는 두 가지, 알파하고 T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T하고 알파 값, 요 두 개 설계해야 되는데, 결국에 먼저 설계되는 게 이제 Pmax라는 요구되는 required, desired 페이지 리드 앵글이 주어지면은 그 값을 가지고 알파를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발생하는 위치 오메가 맥스하고 T 값을 결정하는 식으로 설계가 진행이 됐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그 컴펜세이터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